제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저는 베타콤플리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정사실화된 호재를 보고 주식을 사거나 기정사실화된 악재를 보고 주식을 파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9시 뉴스 보고 절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모두가 다 아는 호재로 절대 주가 안 올라가고요. 모두가 아는 악재로 절대 주가 안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크로적인 이슈에 대한 얘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4월에 이제 미국 CPI와 PPI 발표 이후에 연준이 5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지금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5월에 이제 0.25% 금리 인상 이후 추가 인상은 하지 않을 거다. 네, 이렇게 기대하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된 것 같은데요. 혹시 전무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작년에 그 FMC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틀렸어요.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금리 인상은 항상 0.25씩 올리던가 했었지. 내릴 때는 50bp, 100bp 내리는 경우는 있어요. 올릴 때는 천천히 올리는. 올릴 때 한 번도 뭐 자이언트 스텝 한 적이 없어요. 없었는데 최근 20년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과거 40년 전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올릴 줄 몰랐던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큰 실수를 했고 예측에 대한 실수를 했고요. 그런데 이 패드워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 패드워치에서 이번에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파생 상품을 역으로 계산을 해서 시장 참가자들이 어떻게 예상하는지가 패드워치에 다 나오는데 패드워치의 전망처럼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신기하게 그렇죠. 신기하게 역시 시장은 IQ 2만인 거죠. 그렇게 보면 패드워치가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5월 달까지 이번에 금리를 25bp 한 번 더 올리고 그러고 나서 3개월 동안 금리를 동결했다가 하반기부터 금리를 낮추면서 내년에 요맘때 되면 금리가 4.5까지 빠질 거야.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전망보다는 이제는 패드워치의 전망이 왔다라고 보면 금리가 이번에 5월 달에 인상이 멈추고 이제 동결로 갈 건데 그러면 동결로 가는 동안에는 주식이 어떻게 될까? 주식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쵸. 근데 과거 1950년 이후로 금리가 동결되고 나서 3개월 동안에 S&P 500이 평균 8% 그리고 1년 동안은 S&P 500이 평균 한 19% 올랐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결이 되면 야 이제부터 또 빠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동결이 되고 나서 잘 안 빠져요. 동결이 되고 나면 오히려 안도랠리가 있거든요. 안도랠리가 있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 1년 뒤에 와장창 무너지는 경우는 있어요. 동결됐다고 해서 바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5월 달에 동결이 되고 제가 아까 5, 6월 달에 조정이 있어도 깊지 않을 거다 했잖아요. 그게 미국 시장이 강하면서 그 분위기가 국내 시장에도 같이 연동이 되면서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고 미국 시장이 최근에 약간 보면 좀 반등이 미약하잖아요. 우리가 훨씬 셌잖아요. 5, 6, 7월은 미국장이 우리보다 좀 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3월에 이제 연준 회의록에서는 하반기 경기 침체 하면서 시장에서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과 경기 침체 얘기가 대비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저는 베타콤플리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정사실화된 호재를 보고 주식을 사거나 기정사실화된 악재를 보고 주식을 파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9시 뉴스 보고 절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모두가 다 아는 호재로 절대 주가 안 올라가고요. 모두가 아는 악재로 절대 주가 안 빠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기 침체가 실제로 이제 도래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지금 패드워치에서는 하반기에 금리가 떨어진다, 빠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작년 7월 이후로 자세히 보시면 작년 7월하고 8월 달에 주가가 강하게 반등이 들어갔었어요. 강하게 반등이 들어갔는데 왜 반등이 들어갔냐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5를 찍었다가 2.7%까지 빠르게 빠졌었죠. 네. 그렇게 확 빠져버리니까 성장주들이 오 땡큐 하면서 쫙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설사 경기 침체가 노랜딩 아니냐 했는데 랜딩이 오더라도 금리가 빠져주면서 실제로 경기에 영향을 별로 안 받는 그런 블루칩 기업들이 땡큐 하면서 저는 주가가 랠리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루칩 기업들. 예. 우리가 블루칩을 왜 블루칩이라고 하냐면요. 그렇죠. 경기에 영향을 안 받고 안정되게 캐시가 들어온다고 해서 블루칩이라 하잖아요. 경기를 타는 기업은 우리가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이라 하잖아요. 경기 순환형 기업이라고 하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면 왜 블루칩을 사야 되냐면 별로 영향을 안 받거든요. 코로나 때 우리가 겪었어요. 코로나 그렇죠. 때 맞아요. 미국의 실업률이 14.8%까지 올라가고 2분기 연속 경기 침체가 왔지만 그때 네. 빅7이라는 종목이 왜 올라갔는가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그 플랫폼 기업들은 영향 안 받았잖아요. 오히려 수혜를 받았죠. 수혜를 받았죠. 네. 그런 효과가 이번에도 하반기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아무튼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개인들 보면 되게 시황에도 많이 신경 쓰시고 매크로 이제 환경도 많이 신경을 쓰세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것만 보면 오히려 투자하는데 악영향이 있다고도 많이들 하고 그렇다고 저희가 개별 기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소홀히 할 수도 없거든요. 저 같은 이제 일반 직장인들에 대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좀 효율적일까요? 보통 피터 린치도 그러고 워런 버핏도 그러고 네. 경기 전망 같은 건 나는 안 본다 이러잖아요. 네. 실제로 안 믿어요. 저도 안 믿고요. 음. 근데 그분들한테 지금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네. 워런 버핏이 콜롬비아 이코노믹스 경제학 석사예요. 물어보면 지금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꿰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하는 데는 매크로를 몰라도 돼가 아니라 네. 매크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사람들이 얘기하는 IMF가 됐든 월드뱅크가 됐든 그 경기에 대한 예측은 믿지 말라는 거죠. 네. 왜 믿지 말라고 하냐면 피터 린치가 지금과 같이 페드가 금리를 막 올렸을 때 그 80년, 81년 그 두 번의 리세션 기간 동안에 네. S&P 500이 28% 빠질 때 피터 린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한테 아무도 79년, 80년도에 페드가 그렇게 금리를 올리면서 주가가 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빠지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해 준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는 없다는 거죠. 그런 전략가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작년에 주가가 그렇게 빠진 거는 페드가 정말 아까 폴 볼커처럼 페드가 금리를 급격하게 올라서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빠진 거지. 그걸 갖다가 재작년에 예측을 해서 2022년 되면 페드가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방금 질문,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 어떤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네. 누구의 전망도 믿지 말라. 그 누구에는 페드도 포함되어 있어요. 페드도 믿지 말라. 네. 마지막으로 이따 저희 구독자님과 또 시청자들 위해서 좋은 말씀 하나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네. 제가 뭐 머리가 되게 좋다거나 남들보다 정말 열심히 주식 공부를 그동안 했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저는 50이 넘은 나이에도 이 주식 바닥에 살아있고 우리 배사부님도 마찬가지고 그러죠. 네. 살아남은 분들의 특징은 정확한 원칙을 갖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예, 그 원칙이 없이 이번에는 이거야? 네. 쫓아가고 이번에는 이거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평생 주식으로 돈 못 법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원칙을 갖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나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언제 주가가 싸게 거래가 되느냐? 공포스러울 때, 네. 비관적일 때, 네. 어떤 걸로 경기 침체가 온대.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식은 언제 싸게 거래되냐면 바이러스가 됐든 전쟁이 됐든 네. 금리가 됐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네. 그런 걸로 일시적으로 주가 확 빠지잖아요. 맞습니다. 제 주변의 투자 고수들은 다 그날 시간에 막 주식 사고 그랬어요.
그만큼 빠진 걸 싸게 딱 들어간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비관, 그 많은 사람들의 기준은 주변에 10명 중에 지금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몇 명인가 보면 지금 한 몇 명인 것 같아요. 10명 중에. 시장을 좋게 보는 사람이 한 몇 명인 것 같아요. 10명 중에. 10명 중에 또 한 7명, 8명? 그래요? 역시, 우리 대사무님 밑에는 시장을 또 좋게 보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는 우리가 댓글을 많이 활용을 하면 돼요. 댓글. 네. 아주 비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의 댓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댓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요. 네, 그냥 욕해요. 코로나 때 주식 사야 됩니다의 그 영상에 지금도 가보면요. 열에 9명이 다 저한테 미친놈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인상이 안 좋다.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 다 쇼쳐서 그러죠. 쇼시라기. 그거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때 나갔냐면 개인들 매수에 처음에는 삼성전자가 1등이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고버스가 2등이고 고버스. 막 인버스 5등으로 올라와서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해서 방송에 일부러 연락해서 막 나갔던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의 비관론과 긍정론의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여전히 저는 좋게 보는 사람이 30%는 되나?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10명 중에 아직까지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예, 미국 시장 분위기에서도 보면 캠 피셔 정도나 이번에 떨어졌을 때 주식 사야 된다고 얘기했지 나머지 분들은 안 좋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본인들이 뱉은 말 때문에 여전히 이제 조심해야 된다. 예,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지금도 비관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주식은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걸 명심하시면서 좋은 원칙을 가지고 계신데 주식은 무조건 싸게 사야 되고 근데 이 싸게 살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세계 1등이고 이 회사는 대체 불가한 그런 명품 기업인데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사야 되는데 맞아요.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이제는 쇠퇴해서 이 회사는 한 5년 10년 지나면 생존해 있을까? 그런 회사를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다는 기준이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절대 사면 안 되고 좋은 기업인데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엔비디아였죠. 아니 엔비디아 말고 GPU 그거 어디서 누가 만들어 줄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은 AI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율주행을 바라보면서 테슬라를 사면서 아니 엔비디아 없이 돼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엔비디아 주가 빠졌을 때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서 제로 파월 땡큐 이러면서 사야 되는 거거든요. 엔비디아 지금 바닥 110불 찍고 지금 270불 가 있잖아요. 170% 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여기 와서도 말씀드렸는데 명품 기업이 사셔야 된다고 하면서 명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죠?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지금 테슬라는 차값을 내렸지만 걔네들 백 가격 한 번도 안 내리잖아요. 인플레이션을 훨씬 웃도는 가격 인상을 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사고. 그래서 이런 명품 기업들의 특징이 명품백은 한 번도 가격 인상을 하지 않는데 이 회사들의 주식은 세일을 한다는 거죠. 작년에도 루이비통 그 LVMH 주가 30% 빠졌어요. 작년 하반기에. 그래서 그런 LVMH 같은 그런 명품 기업들 주식을 사면 반드시 정고점을 회복하니까 작년 하반기에 제가 얘기했던 게 명품 기업을 박앤세일 할 때 사서 내년에 명품 백 사세요. 맞아요. 코로나 때는 제가 주식으로 돈 벌어서 내년에 집 사세요.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보면 명품 기업의 기준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대체 불가. 그런 기업들을 지금처럼 비관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주가가 싸게 거래될 때 나는 산다. 그리고 내 주변에 10명 중에 7명, 8명이 다 좋게 얘기하면서 너 왜 그 주식을 팔라고 그래? 그 주식은 그냥 장기적으로 계속 들고 가면 돼 하면서 사람들이 주식을 비싸게 만들어줄 때 그때는 좀 줄여야 돼요. 너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오늘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